고수의 전략입니다. 고수 중에 고수.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평론가입니다. 장성철 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웨스트픽스 자주 안 나오십니까? 자주 불러주십시오. 이제 운동 시즌이 끝나가지고요. 이제 자주 불러주시면 그런 말씀보다 PD들이 섭외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해서 아니에요. 제가 고수 전략에 장 소장님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감사합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고요. 내용이 남다를 겁니다.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얘기, 색다른 시각으로 또 다른 새로운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지금 초반입니까? 중반입니까? 종반입니까? 이제 시작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뭐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잔챙이에요. 예. 중요한 주인공들이 아직 제대로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뭐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육성만 나왔지 실질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요. 이준석 대표, 뭐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국민들은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지금 매일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초반이다. 이러면 중반, 종반에 나올 내용이 뭐가 있느냐. 지금은 의혹 수준이지만 예. 여러 가지 이제 검찰에서 명태균 씨가 갖고 있던 정황적인 그리고 녹음 파일, 문자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게 되면 수사 범위를 당연히 확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창원지검에서 하는 수사 행태를 보면 그냥 봐주기식 수사는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의힘 공관위원들 조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당사를 압수수색했잖아요.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압수수색을 하면은요 예상치 못한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다. 어제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뭐 일각에서 야 짜고 치는 고소도 아니냐 형식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당직 생활도 해보셨고 당대표 비서실에서 부실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은요 그냥 특정해가지고 막 딱 찍어서 내려오긴 하지만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보여져요.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들끼리는 인트라넷이 있어요. 그러면 공천을 관리하는 게 기조국인데 예를 들면 기조국장이 있고 심사팀장이 있어요. 심사팀장이 5월 9일까지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2022년 5월 9일까지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심사에 배석을 하고 자료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때 공관위원들이 어떻게 논의를 진행했는지 본인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와가지고 저기 국장님 5월 9일까지 김영선 전 의원 다 공천 주는 것은 경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5월 10일 날 갔더니 갑자기 단수 공천 준대. 갑자기 국장님 단수 공천 준답니다. 갑자기 윤상현 의원이 그냥 뭐 무슨 생각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인트라넷 문자가 확보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리고 공천 신청 자료는 다 폐기합니다. 너무나 자료가 많으니까. 근데 공천 심사 자료는 보존 연한이 있어요. 그러면은 당시에 여론조사, 면접, 지역의 여론, 뭐 당무감사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여기는 경선 가야 돼라고 했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그냥 단수 공천 준다고 하면 이거는 뭔가 거부할 수 없는 외부의 힘이 작용된 거 아니야? 이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공관위원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면 아니 우리 단독으로 생각했는데요, 판단했는데요. 그러면 합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어떠한 지시, 통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황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겠죠. 자, 확보됐다고 봅니까? 아니면 됐죠.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다 폐기하고 없다라고 했는데 신청 자료만 없는 것이지 그렇죠. 심사 자료는 남아 있는 거죠. 당연히 남아있죠. 왜냐하면은 당내에서 그냥 자율적으로 보존 기간을 정해놔요. 네. 그러니까 5년, 10년 그렇기 때문에 폐기하기는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공관위에서 마지막에 결정했던 것은 외압에 의해서 단수 공천으로 간다라고 가야죠. 했다고 보는 거죠. 아직 그 육성이 나왔잖아요. 나와 있는데 당에서 이제 그 증거가 나올 테니까 당에서 이거 우리 공관위 차원에서 알아서 결정했다 이 말은 윤상현
위원장이 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겠죠. 그럼 이제 검찰이 윤상현 공관위원장 조사해가지고 불러가지고 합리적으로 물어보면 그냥 내가 독단적으로 결정했는데요. 왜 생각이 바뀌었어요? 합리적으로 대답을 못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시청자 여러분께 이제 확인 하나 시켜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소장이 실제로 명태균 게이트라고 칭해지기 전에 MC가 등장했을 때 제일 먼저 스픽스의 정치본색에 나와서 그 사람이 누구라고 실명으로 까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도 이제 까버렸는데 네. 아니 제보를 받아서 그래요. 그때 예. 뭐 이력서까지 저한테 제보를 해주시더라고요. 초창기에. 그래서 그분이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 전부터 전 2년 전부터 명태균 씨라는 존재가 경남에서는 상당히 유명하고 김건희 여사랑은 되게 막역하게 연락을 하고 영향력이 크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왔었죠. 네. 그때 이제 최초로 명태균이라고 이름도 밝혀버렸고 네. 그리고 역술인이라고 하셨죠. 역순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엔 제가 또 역술인이 아니다라고 네. 이제 했는데 나중에 지금까지 드러난 자료의 한 70% 정도가 나왔을 때부터 역술과 관련된 내용, 예지력이 있다. 그리고 조상의 공덕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장림무사, 안전병이 그렇죠. 주술사 같은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아, 역술적인 요소도 상당히 있구나라고 이제 했는데 그 당시에 역술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명태균 씨가 발끈해가지고요. 어우. 장성철 소장이 왜 나를 역술인이라고 하느냐 뭐 이러면서 항의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직접 들었고요. 국장님한테도 항의를 받은 국장님이라면 아니 우리 대표님한테도 항의를 한 거죠. 그래서 장성철 소장이 역술이라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다. 본인이 무슨 점치는 사람이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요소도 상당히 많이 이제 아니 꿈에 뭐 저기 불길한 꿈을 꿨으니까 뭐 앙코르와트 가지 마세요.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가지 마세요. 뭐 그랬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자, 그런 걸 이제 보면은 장성철 소장이 예지력이 아니라 실제로 갖고 있던 정보를 확인하고 최초로 여러분들께 대한민국에 공개를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저 이렇게 커질지 몰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정도로 명태균 씨가 제가 생각했던 일의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나 많은 일들에 관여돼 있고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벌였구나. 그래서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워요. 제가 얘기 들었던 거는 거의 1%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아직도 밝혀질 게 더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 게이트가 언제 어느 시점에서 끝날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최종 종점 또는 종착지는 윤석열 김건희 여사로 가는 거 맞습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그렇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자신의 존재감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와 문자 주고받은 거로부터 기반될 수밖에 없어요. 저에게 처음으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제보, 존재를 얘기해 준 분도 처음 얘기할 땐 몰랐대요. 근데 막 봐라. 내가 김건희 여사랑 이렇게 통화했다. 그리고 육성 들려줄게. 그러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명태균 씨의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이제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그러면 일단 초입으로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자료가 지금 공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강혜경 씨도 한 4,000개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갖고 있는 것 또 이준석 대표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공개된 것은 정말 빙산일각이다. 나올 만한 거 다 나왔다. 뭐 다른 정치인들과의 뭐 여러 가지 육성이라든지 문자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예. 결정적으로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육성을 확보했느냐, 그것을 김건희 여사 특검 국회에서 처리하기 전에 틀 수가 있느냐,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뭐 강혜경 씨가 갖고 있는 녹음 파일도 한 2만 개가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뭐 한 4,000개라고 저는 들었고요. 네. 뭐 다는 2만 개 중은 뭐 이제 사적 영역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들어보고 확인하면은 아직도 그냥 거의 매일매일 4,000개라고 하더라도 네. 한두 개씩만 나와도 1년 이상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께 장성철 소장이 가지고 있는 정보 하나 공개하도록 제가 좀 질문을 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장 소장이 뭔가 지금 곧 터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과연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담긴 게 있느냐 없느냐 이제 질문을 두 가지로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주당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목소리 갖고 있죠. 박진영 원장 얘기로는 갖고 있는 것 같다. 갖고 있는 것 같다 정도로는 지금 이제 국민들한테 신뢰를 좀 확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갖고 있다 없다 어느 쪽입니까? 갖고 있다라고 봐야죠. 예, 갖고 있다. 왜냐하면 뭐 저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육성의 존재에 대해서 확인시켜줬던 분들도 예. 뭐 들었고 갖고 있다라고 했으니 당연히 민주당에서도 확보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과 두 번째 질문은 장성철 소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뭔가 큰 게 나올 것 같다. 여사와 관련된 건데 라고 하니까 박성태 기자가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거 뭔데 하니까 그거 여기서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과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녹음 내용과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이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제가 솔직히 방송을 많이 해가지고 예. 그 뭔 내용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공덕포차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공덕포차에서 박성태 최근에? 기자하고 예. 기억이 나면 자, 그러니까 더 큰 게 좀 터질 것 같다라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민주당이 갖고 있는 것 외에도 존재를 한다라고 지금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예. 명태균 씨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역술인과 관련된 거였어요. 역술인과 관련된 무엇이 곧 터질 것이다. 예. 그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니까 이제 저도 확 이해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갖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와 전혀 다른 이제 영역에서 역술인이 김건희 여사와 대화했던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한겨레에서 뭐 공개될 가능성이 보도를 하긴 했는데 예. 그거 외에도 지금 뭐 다른 언론사에서도 예. 지금 추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김건희 여사가 관리하던 역술인들이 좀 다른 생각과 판단으로 좀 여러 가지가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공개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실체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범죄가 되고 이런 내용은 아니죠.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공천 개입을 했다거나 구체적인 국정농단과 관련된 연관성을 찾는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겨레에서 보도한 거를 시청자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분야별로 조언해주는 역술인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교 안보, 보건복지, 문화, 국방 이런 조언을 해주는 역술인들이 분야별로 있다면 예를 들면 그분들에게 김건희 여사가 저기 의대 정원 몇 명 하는 게 좋겠습니까? 2,000명 하는 게 좋아요. 막 이런 조언을 받으면은 네. 대형 사건이죠. 이거는 문제가 자, 크죠. 정책과 연결된 부분일 수 있다 이런 거 여러분 이제 예상하시고 과연 그것이 이제 공개가 되는지 좀 기다려 보시면 다 나와요. 왜냐면요, 대표님, 제가 처음에 명태균 씨와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막 사람들이 뭘 뭐 나오겠어, 뭐가 있겠어, 막 그러지만 결국에는 제가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센 것들이 네.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비밀은 없기 때문에 다 시점의 문제지 계속 공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것은 장성들 소장이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뭔가 나오는데 중요한 정책의 결정과 관련해서 정말로 놀랄 만한 얘기가 터져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은 믿고 기다리셔도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뭐 들으신 거 있어요? 명태균 게이트로 좀 가보겠습니다. 뭐 들은 거는 따로 이제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고민을 하기로 하고요. 네. 그 홍준표 시장이 깜짝 놀랐습니까? 오. 작년 8월 23일 명태균 씨 집에 예. 그 명품 과일 선물을 주고는 명태균을 사기꾼 브로커라고 해서 안 그래도 가족들이 상당히 많은 심리적인 상처를 받았죠. 너무 크게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어저께 갑자기 오세훈거 터지고 나니까 저희들이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거 여러분 이제 보시겠지만 페이스북에도 막 공격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다가 부인이 바로 나서서 선물 사진을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게 작년 8월 23일 날 홍 시장이 직접 명태균 대표의 생일에 맞춰서 창원에 있는 아파트에 직접 갖다 준 거예요. 네. 접근을 통해서. 자, 이거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저도 이제 국회에 있을 때 예. 뭐 중요한 정치인들 많이 모셔봤는데 그냥 예를 들면 꽃이나 난이나 이런 거 보내는 것은 그냥 저희가 일상적으로 리스트를 갖고 보내는데 네. 저렇게 과일을 직접 측근을 통해서 보냈다라는 것은 상당히 깊은 신뢰의 관계나 어떠한 인간관계가 있지 않으면은 저렇게 안 합니다. 솔직히 그냥 명절 때 그냥 이럴 때 그냥 뭐 형식적인 선물을 보낼 수 있지만
저렇게 생일까지 챙겼다라는 것은 홍준표 시장이 지금까지 얘기해온 명태균은 사기꾼이야! 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대우를 받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혹시 홍 시장이 저걸 이제 보고는 내가 보낸 거 아니다. 내 채권 중에 알아서 보냈겠지. 그걸 왜 내 책임으로 돌리느냐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100%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매우 아직까지는 궁금해요. 해명이 없어요. 홍준표 시장께서. 없죠. 저걸 가지고도 내가 한 게 아니고 직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다. 근데 그러니까 조화나 화환 같은 거는 직원들이 알아서 할 수 예, 있어요. 그냥 홍 시장님의 인맥을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과일 정도까지 보내는 정도면 저거는 홍 시장의 허락이 없이면은 보내기가 어렵다. 어렵다. 그렇게 좀 보여져요. 금액의 문제도 있지만 정성의 아, 그럼요. 이제 이런 내용으로 봤을 아니, 때 그 측근이 이제 가서 갖다 줬다면서요. 갖다 주고 그리고 바깥에 그냥 집에 놔놓고 가라 그러니까 귀엽고 직접 있는 데서 전달을 해주고 가겠다고 해서 식사하고 있던 명태균 대표 가족들이 식사를 빨리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걸 사진을 찍어서 그 부인인 이모 씨가 어머니 아버지 자신 친정 어머니 아버지죠. 잘하네. 홍 시장이 우리 신랑을 얼마나 아꼈으면 이런 선물까지 보냈겠느냐고 하면서 막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홍 시장이 갑자기 저격을 해버리니까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해명은 없고 어제 예. 홍준표 시장이 페북에다가 명태균처럼 여론조작 사기꾼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계속 사기꾼으로 모네요. 그래서 이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 오세훈 시장이 단절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김한정 회장에게 책임을 돌려버렸잖아요. 이제 이 상황에서 수사가 딱 들어오는데 페이스북 그리고 카카오와 관련된 명태균 대표가 쓰던 컴퓨터가 지금 압수가 돼 있거든요. 그건 강행 씨가 갖고 있던 그 안에 보니까 오 시장과 관련된 내용은 상당히 많이 나왔다 이런 게 있어서 오 시장도 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걸 보고 홍 시장이 아 여기서 안 끊어내면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냐라는 게 저희 추측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홍준표 시장과 옛날 후보 시절에 여론조사와 관련한 일들이 있었고 거기에 금전적인 문제가 왔다 갔다 했다면 홍 시장으로서도 피해 나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다른 문자 주고받고 조언받는 건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금전이 오고 갔다면, 돈이 오고 갔다면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소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홍 시장으로서도 상당히 좀 위험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러면 들어요. 장 소장님 정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좀 공개하면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 대구시장 이제 출마와 관련돼서 경선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밀양국 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오, 그 앞에 또 기억나십니까? 2년 전에는 대구 수성을 해서 맞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죠. 맞습니다. 그때도 밀양국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공짜인지 유료인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또 그 전으로 좀 더 가보겠습니다. 홍 시장이 경남도지사를 하고 자 당대표를 지낸 뒤에 출마 지역을 여러 군데를 좀 다닙니다. 기억나십니까? 양산도 한번 출마해 보려고 그렇죠. 했고요. 또 고향인 창녕, 밀양 쪽으로 출마해 보려고도 했어요. 그때도 여론조사를 누가 했느냐? 밀양국 연구소가 했어요. 그 정도 있으면 속속들이 서로 사정을 잘 알 텐데 왜 이렇게 줄꺾기를 하고 있느냐, 꼬리 자르기를 하느냐,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사실 지금 명태균 씨의 흔적만 묻어도 정치 생명이 상당히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예. 홍 시장으로서는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거부하는 게 맞는 태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지난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 중에서 홍 시장 측에서 당원 명부가 명태균 씨한테 넘어갔다는 것은 확인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홍 시장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한테 한 거는 홍 시장님이 관여된 것은 아니고 홍 시장님의 거의 양아들 같은 사람이 그냥 명태균 씨랑 친해서 그쪽에서 여론조사를 맡겼다. 당원 명부도 넘겨줬다. 그런 식의 해명을 해오고 있거든요. 다른 정황적인 증거들이 확실히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 시장이 명태균 씨한테 저기 명박사 이번에 좀 여론조사 잘 좀 부탁하고 좀 제대로 된 여론조사 좀 해줘. 이러한 만약 문자가 주고받았다면 지금까지 홍 시장이 사기꾼이다라고 한 논리와 명분은 깨지는 거죠. 좀 더 깨지게 말씀을 드리면 그 최모 보좌관이 있지 않습니까? 뭐 누군지 잘 아시겠지만 이 최모 보좌관이 홍 시장의 양아들로 칭해
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 시장의 양아들이면 홍 시장이 경남도지사를 하거나 그 이후에 정치적 행보를 할 때마다 자원봉사가 되든 아니면 캠프의 멤버가 되든 이분이 들어가서 일을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을 픽업 또는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명태균 대표가 서울 서초갑에 서울시의원 후보로 내세운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경선에서 떨어져 떨어졌죠. 버렸어요. 네. 떨어지고 나서 김영선 의원 보좌관으로 맞아요. 1년 2개월 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명태균 사람이냐 홍 시장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는 정치적으로 질문이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1년 2개월 동안 이력을 쌓아서 대구시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56만 8천 명의 당원 명부를 넘겨줄 때 보고를 하지 않았고 알아서 했다. 그래서 큰일 났으니까 첨호 보좌관이 바로 그만뒀다. 양아들로 칭해졌는데 이게 설명이 되냐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 좀 홍 시장 좀 가만히 계시든지 왜 그렇죠. 끼어들어서 이렇게 선긋기를 하면서 심지어 명태균 대표의 부인까지 나서서 이제 저 사진을 공개하면 결국 진위 논쟁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어떤 뒷거래나 불법적인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이 불가피한 상황을 스스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황적인 증거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기본적으로 명태균 씨의 관계를 부정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검찰이나 경찰 조사로 사실관계가 밝혀지도록 하는 요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수사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여론조사 관련해서 돈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수사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뻔히 그걸 알고 있는데 왜 홍 시장이 이 시점에 저렇게 강공으로 나왔느냐? 혹시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 주는 거 아니에요? 내한테까지 오지 마라. 그 가이드라인 주는 것으로도 보여지고 예. 두 번째로는 원래 저렇게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이라서 스타일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저렇게 처음부터 좀 잡아떼야 명태균 씨가 더 이상 얘기를 못할 거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참 사건이 워낙 이제 다종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었어요. 홍 시장과 관련된 문제도 이 정도로 다루고 더 나와요 뭐? 더 많이 나오겠죠. 지금 제가 느낌을 갖고 있는 거는 더 많이 홍 시장과 관련된 게 나올 것 같아요. 돈 문제가 나온다 결국에는. 뭐 돈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요. 그 돈이 뭐 좋은 돈이든 나쁜 돈이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좋은 돈일 수가 돈 문제가 나온다면 좋은 돈일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정치인들이 출마를 하게 될 때 여론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여론조사는 선거 비용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럼 공식적으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만약 명태균 씨랑 PNR이나 미래한국연구소랑 공식적인 계약 관계가 없다면 이거는 뒷거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공식적인 계약 관계가 예를 들어서 10개쯤 했다면 하나쯤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뭐 어떤 식으로든 돈을 줬겠죠. 돈다발에 돈이 금액이 얼마인지 세보지도 않고 돈을 주고받았다는 증언도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당사자들이 알아서 다 밝히거나 뭐 그럼요. 이렇게 하겠죠. 아직까지는 추측과 의혹의 단계니까 네. 홍 시장님이 또 정확하게 해명을 하시면은 별 문제가 뭐 없을 거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해명을 본인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안 해요? 뭐 안 하고 이런 지금 뭐 의혹이라도? 직원들이 알아서 했던 거고 나는 모른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로 홍준표 대구시장과 명태균 대표가 친밀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약간 상극의 관계처럼 홍 시장이 직접 대면하면서 뭔가 이야기 나누는 거를 좀 저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스타일이 좀 맞지 않았던 네.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분이 여론조사 비용이든 아니면 실질적인 업무와 관련된 것들은 다 주도하면서 중간에서 했다? 정리정돈을 했다. 또 필요할 경우에는 손을 잡고 다른 사람 영업할 때도 같이 도움을 주고 받았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 흔적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 이제 홍 시장까지 갔다면 네. 검찰 수사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좀 더 많이 나와 있는 지금 현재 증거는 오세훈 시장과 김한중 회장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러니까요. 오 시장이 불필요하게 나와서 막 해명하면서 일이 더 커져 버렸다. 근데 해명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좀 지켜보면 안 됩니까? 아니 근데 저번에도 국감장에서 고소장은 써놨는데 고소는 지금까지 결국에 안 한 거잖아요. 예. 왜 고소를 안 했겠어요? 자기는 억울하게 지금 공격당하고 있고 오해를 받고 있는데 김소연 변호사로부터도
양아치라는 소리 듣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겠냐고요. 예. 그럼 뭐겠어요? 뭔가 밝혀지면은 곤란한 문제가 있으니까 법적 조치를 하게 되면은 강제적인 수사권을 통해서 원치 않는 일들이 밝혀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적 조치는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들 특히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에요 결국엔 본인이 직접 아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이것도 여론조사 대가로 본인이 공식적인 선거 비용에서 지출하지 않고 김한정 회장이 돈을 대납해 줬다면 이건 100%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공짜 여론조사보다 더 나쁜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나쁘다라는 걸 넘어서서 법적으로 이거는 처벌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예. 정치자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나는 몰랐어요. 김한정 회장이 알아서 했어요.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맞으려면 김한정 회장이 계속해서 맞아요. 저는 사전에 오세훈 시장한테 보고도 안 했고요. 사후에도 보고도 안 했어요. 그냥 내가 혼자 알아서 한 거예요. 왜요? 명태균 씨 고생하는 것 같은데 막 창원에서 올라왔다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밥값하고 뭐 좀 줬어요. 이러면은 이제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김한정 씨도 사업하는 분이니까 사실대로 얘기 안 해? 막 이렇게 검찰이 압박을 가할 수도 있고 혹은 또 폰이나 PC를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그냥 오세훈 시장과 나온 문자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죠. 그게 이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느냐 아니면 김한정 회장이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끝까지 오세훈 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만 지금 현재 벌어지는 파편들을 이렇게 쭉 보면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하다. 그럼요. 왜 이렇게 내가 몰리지? 돈은 돈대로 다 대주고 본인은 직업을 브로커하고 논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오 시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실제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명태균의 PC 안에 담겨 있는 모양이고요. 자, 그런 것까지 다 있는데 김한정 회장은 내가 혼자 다 덮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하기 때문에 결국 안고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날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분 광고 잠깐 봐야 하는데요. 산삼순의 광고를 할 텐데요. 이거 보고 났어요. 장성길 소장하고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뭐냐? 이준석 지금 의원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갖고 있는 이준석 파일의 실체와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아무도 질문하고 있지 않은데 오늘 제가 장성길 소장 특별히 모셨는데 꼬치꼬치 캐 묻겠습니다. 잠깐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앰플병 한 병에 야생 산양 산삼 한 뿌리분의 사포닌을 담았습니다. 태백산맥 기운으로 자라난 야생 산양 산삼. 강원도 700고지 야생산에서 10만이의 정성으로 한 뿌리 한 뿌리를 캐낸 후 첨단 사포닌 최적화 공법을 적용하여 과학화했습니다. 특별한 선물 산삼 순액. 야, 광고가 이제 천연 자연에서 이렇게 이제 산삼 순액을 만들었다. 40대 이후의 만성 질환과 면역 질환에 대비해서 건강 관리할 때는요. 최고가 바로 산삼 순액이다. 출시 15년을 맞았는데요. 와, 지금까지 500만 명이 팔렸다 그럽니다. 와. 30병들이 산삼 앰플인데요. 이거 지금 1+1 행사로 19만 원에 판매하고 있답니다. 스픽스 론칭 기념으로 1+1 파격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제가 직접 먹어봤습니다. 우와, 어제 정말로 속이 편안하고 열이 후끈후끈 나더라고요. 자, 댓글 상단 구매 링크에서 내용 잘 살펴보시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 특별한 혜택 산삼원액 본인이 드시지 않으면 부모님 선물로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강력하게 산삼순액 추천합니다. 제 광고 잘하죠?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래요? 저 사고 싶어요. 막. 그렇습니까? 와, 성공하신 것 같아요. 막. 고맙습니다. 구매해야지 이런 생각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광고는 광고대로 해야 저희들이 또 광고비를 받아서 제작비로 없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 이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네. 특이한 이제 현상이 있습니다. 언론은 이준석 대표, 오세훈 시장, 뭐 홍준표 시장 다 같은 열에 놓고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는 민태균 대표를 조금 고려하는 것 같고 명은 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까지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를 하거나 비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지도자로 자기 정치인으로 키워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한 2번 정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두 사람은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다른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명태균 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로 관계를 부정하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은 나 몰라요, 아니에요, 나 몰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그래 좀 알았어요.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네. 제가 뭐 명태균 씨랑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제가 의뢰한 적도 없고 제가 받아본 적도 없고 공식적으로 계약 맺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우를 해주고 모욕감을 주지 않으니까 명태균 씨 같은 경우도 굳이 뭐 이준석 대표를 공격을 하거나 없던 일을 지어내가지고 허풍처럼 얘기하기는 뭐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뭐 돈을 줬다는 게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오신양도 대리인이 줬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청구서 가지 올라갔다가 못 받고 내려와서 공천으로 받아왔고, 당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는 여론조사를 좀 받긴 했지만 진짜 공짜로 받아서 갖다 주는 거 보고만 받아서 돈을 줬다는 정언이나 흔적은 전혀 없어요. 저한테도 몇 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좀 달라집니까? 다른 사람들은 명태균 돈을 다 줬고요. 이준석 의원은 그냥 제공만 받았어요. 근데 명태균 씨가 직접적으로 이준석 의원을 공격하지는 않지만 네. 만약에 명태균 씨가 갖고 있던 휴대폰이나 PC에서 이준석 대표랑 나눴던 여러 가지 은밀한 얘기가 있다면 그것이 검찰에서 확보를 했다면 이준석 대표를 그 창원지검에서 소환조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그런 것이 없으면 문제가 아닌데 만약 기억 못하는 뭔가가 있다면 조사받으러 가지고 상당히 곤란해지고 당황할 수는 있겠어요. 자, 근데 조사받으러 갔습니다. 본인도 조사받으러 가면 할 이야기 많다 이렇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바로 이준석 파일인데 네. 파일이 있죠. 파일이라기보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대단히 좀 이상한, 그러니까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공천이 당연히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간중간 다른 누군가가 개입돼서 영향력을 발휘한 그런 흔적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직접 들으셨죠? 좀 직접 들었죠.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본인이 휴대전화기가 이제 자동 녹음되어 있는 기능을 네, 쓰고 네,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당 공천 과정에서 이런저런 의원들의 얘기도 있겠지만 자,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의 통화 내용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갖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은 갖고 있는 거 맞죠? 맞죠. 이준석 의원한테 들었죠. 아니 본인도 얘기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그냥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통령과 여사와 많은 얘기를 나눈 거 다 있다. 자, 나도 기억을 되살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검찰이 소환을 못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소환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사를 압수수색을 어제 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어쨌든 당대표니까 본인이 공식적으로 공천장에 도장 찍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거기서의 이준석 대표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어쨌든 아웃라인을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불러야 여기는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공천을 했는데 왜 다른 얘기 하셨어요? 다른 얘기 뭐예요? 증거자료 있으세요? 이렇게 좀 스토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이준석 대표의 제가 직접 이거는 들은 건 아닌데 다음 주에는 검찰에 출두를 해야 될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거 맞죠? 그럼 내용도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공천 개입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맞죠? 그게 이제 녹음도 있고 문자도 있고 네. 본인의 기억도 있는 거죠. 네. 근데 대부분은 뭐 기억이 있는 거죠. 얘기 듣고 뭐 본인이 뭐 들은 것들 정리하는 것 그런 것이죠. 어느 정도 있다고는 얘기 안 하던가요? 저한테 한 8가지라고 그랬어요. 8가지 정도. 네. 그 굉장히 중요한 8가지가 있다고 이제 했을 것이고. 이해하지 못할 공천 8가지 정도. 자, 그러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거 맞죠? 아니 지금까지 나온 것만 가지고도 해야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게 만약 뭔가를 요구를 하거나 뭐 논의를 하는 그 정도 단계를 넘어서서 확정적으로 뭔가를 요구하거나 지시를 했다면 당연히 이것은 공천 개입이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고 법적으로도 처벌받아야 될 문제가 되겠죠. 제가 굉장히 균형감 있게 이 사안을 좀 지켜보면서 국힘 쪽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한동훈, 네.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은 지금 등장 인물 중에서 이준석 대표도 비교적 자유롭다. 그렇죠.
나머지 오 시장, 홍준표 시장은 다 돈과 관련이 있고 걸렸다. 그러니까요. 자, 이게 지금 다음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권력 구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하면 조금 진도가 많이 나갑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후보군들이 정리될 수도 있겠다. 만약에 홍준표 시장이 명태균 씨랑 돈을 주고받았는데 제3자가 줬다. 오세훈 시장도 돈을 주고받았는데 제3자가 줬다.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의원들 정치자금법 1,000만 원 위반해도요. 그냥 이거는 피선거권 상실이고 배지 떨어져요. 대단히 위험한 단계로 지금 두 분은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어쨌든 여론조사 주고받은 거 없다, 돈 문제 주고받은 게 없다고 저한테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다면 여러 가지 그냥 정치적인 조언을 통해서 명태균 씨랑 왜 저런 얘기를 했지라는 구설수, 약간의 상처는 받을 수 있지만 정치 생명이 끊어질 만큼 위협스러운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좀 해명 겸 설명을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면, 제가 이준석 대표가 비교적 좀 자유롭다고 이렇게 하면 네. 댓글로 막 이렇게 꾸지람을 하셨는데, 이준석도 똑같은 사람이다, 지도 명태균한테 받았던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측면에서 명태균 대표를 좀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다 해서 막 댓글 폭탄을 받습니다. 명의 저 사기꾼이고 나쁜 놈인데 왜 그 사람을 옹호하느냐. 저는 조금 더 들어가서 그래도 경종을 좀 가려서 볼 필요는 있다. 정말 나쁜 사람과 덜 나쁜 사람과 나쁜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구분해서 보면, 이게 엄연한 정치적 현실을 고려했을 때 그나마 이준석 대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은 그럼요. 인정하고 좀 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준석 파일이 존재하는데, 제가 이제 직접 만났던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먼저 본인이 공개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는데, 이것도 좀 정치적 수사에 해당합니까? 아니요, 저한테도 그랬어요. 그래요? 먼저 공개 안 하겠다는 의미는 뭐냐면, 본인이 뭐 어떤 기자회견장에서 언론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선제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다. 네. 하지만 검찰이 불러서 이거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건 얼마든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뭐 가서 조사에 응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수 진영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차기 대권 한동훈과 이준석 또는 제3의 인물, 이렇게 하면 한동훈이 단연 압도적 1위를 할 수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왜냐하면은 보수의 주류는 어쨌든 국민의힘이 갖고 가고 있는데, 네. 거기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준석 대표는 지금 거기서 떨어져 나가서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이 있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경쟁을 벌이더라도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은 국민의힘 당대표이거나 당대표였던 한동훈 대표를 지지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서로 경쟁해봤자 뭐 어떠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 여론,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화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을 만들었고 대통령의 2인자 황태자 소리를 들었던 이준석과 한동훈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선택할 수 있을까, 좀 그런 걱정은 있어요. 대통령이 되는 문제보다는 이제 다음에 보수 진영의 이제 권력 구도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의 문제는 이제 두 사람이 어떤 위치를 할 건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갑자기, 아닙니다, 계획이 됐을 수도 있죠.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특검 받을 수도 있다, 오히려 좀 할 것처럼 뭐 결단을 내릴 것처럼 이런 좀 뉘앙스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국일보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 지난 주말부터 그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한동훈 대표 측근들로부터 나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진짜 나를 쫓아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네. 한동훈 대표는 월요일날 정확히 이런 표현 썼잖아요. 나를 흔들어서 끌어내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당대표직에서 그냥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준석처럼 날리고 싶어 하는 거죠. 누가? 처음에는 윤핵관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주범은,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얘기를 어디로서부터인가 들은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좀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한 것이 한동훈 대표 귀에 들어간 것 같은데,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위기감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에서 본인을 쫓아내려고 하고, 국회 내에서 강건하게 공고하게 자신을 미는 세력이 그렇게 친한 게 세력이 별로 없고, 국민적인 여론을 보면은
지금 점점 차기 대권 주자 여기서 여론조사 해보면 점점 수치가 낮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정치할 거냐 이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국민적으로 찬성 여론이 높은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반대 입장보다는 이번 기회에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떨고 가자.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통과시키자. 그럼으로써 여권 내에서의 세력 재편과 주도권을 확보해보자.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당초에 11월 말에 재의결 투표가 이루어질 것처럼 국회에서 진행을 하자고 했는데 12월 10일로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을 좀 벌었지 않습니까? 이것과 한동훈 대표의 오늘 발언과 좀 연결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윤핵관들이 지금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등장 안 하던 사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당원 게시판 너희 가족이 쓴 거야 안 쓴 거야 라고 하면서 막 공격을 해대잖아요. 그럼 한동훈 대표로서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공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민심을 기반으로 민심에 뒷받침받아서 윤석열 정권을 압박할 수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 특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는 너무나 높아요. 명분도 있죠. 나는 이거 옛날 박근혜 탄핵과는 좀 달라요.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약점인 김건희 여사를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전에 정리하는 것이 우리 보수파와 국민의힘 선거 승리를 위해서 더 좋은 일입니다. 저희 충정을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의원들과 지지층을 설득할 수가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남은 보름 동안 상당히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과 행보를 통해 가지고 정치적인 생명을 건 도박을 할 가능성이 전 높아 보인다. 자, 좀 더 제가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 12월 10일로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 재의결 합의,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오늘 발언 다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럼요. 정말로 고도의 정무적 판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일치인지 여러분들 판단을 좀 하시고요. 자, 이런 종합적인 흐름에 대해서 자, 이것도 지금 폭로하듯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금 현재 용산에서 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흐름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절대로 큰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심각하게 보고 있죠.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까? 왜냐면은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는 행태는요. 네. 명태균 씨를 그냥 김영선 공천 그리고 지방선거 때 그 지역의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공천 정치자금법 문제 그것을 넘어선 수사로 확대하고 있잖아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 누구한테 들으셨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게 들었다는 그 결론적으로 내용이 중요하다고요. 말씀드리면은 그거는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를 타깃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최종적인 수사의 종착점은 김건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굉장히 지금 걱정하고 있다, 또는 겁먹고 있다, 또는 긴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은 한동훈을 공격할 게 아니고 한동훈을 안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재의결이 안 되도록. 근데 이런 부조화는 왜 생기죠? 당을 확실히 장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진짜 한동훈 빨리 쫓아내고 내 말 잘 듣는 친윤계에서 제대로 된 사람, 나에게 충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당대표를 바꾸든가 아니면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워야 되겠다. 네. 그래야지 내가 좀 더 국회 내에서의 나의 1차적인 방어선이 형성이 될 수 있다. 한동훈은 못 믿겠다. 쟤는 공천도 나랑 상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꾸 김건희 여사 문제 제기했다. 쟤는 이제 내 사람이 아니다. 쟤는 배신자다. 그러니까 빨리 처단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감정적으로는 밟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밟으면 자기한테 역공이 들어오는 이 상황을 정무적으로 종합 판단하지 못하는 수준 아닐까. 그러니까 막 친윤들 동원해서 압박하는 거잖아요. 대표님 정치권 오래 이렇게 지켜보셨는데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국회의원들 30명 모여라, 40명 모여라, 국회의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밥 얻어먹고 보셨어요? 이거 독재 정권 때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에요. 왜 그런 일을 하겠냐고요. 한동훈을 고립화시키겠다라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통해서 나타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계속 장해찬 씨가 밖에서 삿대질하고 있죠. 내부에서는 갑자기 잠잠하고 있던 강승규, 김은혜, 나경원 이런 분들이 당원 게시판 문제 갖고 한동훈 대표를 흔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가 민심에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저 당대표직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 김건희 특검 카드를 들고 뛰고 있다. 라고 근데 이제 언론에서 저렇게 난 순간 예. 그것도 이제 실질적으로 행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또 작업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당연히. 전대낼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현재까지 보여준 역량으로는 참 쉽지는 않겠다. 이런 아니 생각이 대표님 들죠. 봐보세요. 딱 이제 며칠 상관으로 70명의 국회의원을 대통령 비서실에서 밥을 샀잖아요. 예. 그럼 안 온 사람은 대략 40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이제 한 열흘 동안 40명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시계 몇 개 필요해? 대통령 시계 그래 오케이 100개 갖다 줄게. 이런 식으로 회유하기 시작을 하면요 의원들 못 견뎌요. 한동훈 대표가 고립당할 수밖에 없다. 자칫 오늘 잘못하면. 오늘 장성철 소장과 저는 12월 10일 전후에 일어날 일을 일기예보하듯이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예측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정말 저희들이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는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역시 현장의 고수는 고수답다. 장성철 소장을 통해서 오늘 많이 배우게 됐고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늘 보수개혁을 외치는 장성철 소장이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선수로서 뛰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인터뷰가 아마 10만 명 이상 국내외에서 보실 겁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희들 스픽서 107만 명을 돌파하고 108만 명으로 한참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고요. 또 최근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광고 내는 상품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잘 팔린다고 하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광고주를 밀어주시면 저희 스픽서를 밀어주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그 고마움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방송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장 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고소 전략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